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최슬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서 오늘 미국 뉴욕 증시 좀 초록색으로 물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초록색 의상을 선택을 해봤는데 하지만 오늘 지금 미국 뉴욕 증시 조금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지금 불안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낙폭이 조금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5월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5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연준의 공격적인 정책에도 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한 걸 보면 시장은 이미 이를 선반영하고 있고 또 낙관적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시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죠. 이에 더해서 실적 시즌이라는 이슈까지도 지금 시장에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정말 고려할 게 많은 상황인데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어떤 이슈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지일 겁니다. 자,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또 해내는 게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자,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이 1시간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는 성경 마스터가 매주 일요일 밤마다 온라인으로 해외 선물 무료 강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의 주제는 실전 매매의 끝판왕, 이평선 매매 기법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골드도치 마스터는 일요일 낮 1시에 이 단기 매매 총정리,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의 이 보조지표 활용 3탄이라는 주제로 주말 무료 특강 진행해 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해외 선물과 관련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골드도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방송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즉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드번호 입력란에는 0707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내주신 질문들 저희가 방송 중에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출발합니다. 자, 금요일에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골드도치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도치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강한 긴축에 대한 발언으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으로 한 주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 올라갈 겁니다.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뭐 시장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이미 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자, 하지만 왜 올라가는지 아셔야 되겠죠.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간 11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과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움직임에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미국 연준의 빅스텝 속에서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빅 이슈들 먼저 화면으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말 오늘도 또 중요한 이슈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하나씩 조목조목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나스닥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이 개장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좀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오늘 나스닥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자,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왜 매도 의견이 나왔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하방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 금일 현재 시간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이 차트에서 제가 매수 갈 겁니다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차트를 먼저 보시면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상 지금 21선이 61선을 골든 크로스 한 상황에서의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것은 13,950포인트까지의 하방은 열려 있다. 충분히 내려갈 자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단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핑크선입니다. 핑크선 14,330을 이탈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14,330을 딱 터치하고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등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단기와 장기 하락폭은 크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락폭은 분명히 크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분명히 하락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당장 보신다 그러면 이 밴드 안에 14,350을 상회하면 일단 단기적인 상승의 폭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오늘 단기적인 상승의 포지션, 단기 상승, 매수의 관점을 보실 때 현재 구간에서 요 라인입니다. 14,365포인트를 안착하는 걸 보시고 매수 방향성으로 따라가시되 고점은 14,400포인트의 단기적인 구간만 먼저 확인해 보시는 단기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일봉상 열어서 보여드렸던 13,950포인트에 대한 하방에 대한 매도 전략은 꾸준히 좀 더 유지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 크게 좀 대응 전략을 잡아주셨는데요. 자, 정말 요즘은 글로벌 이슈들이 너무 크게 계속해서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슈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님, 우리가 나스닥 관련 이슈는 이제 어떤 것들 좀 챙겨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짧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드린다 그러면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연준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이었다. 현재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잠깐 PPT를 열어버리면 PPT 한번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집어드렸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라일 브레이너드에 대한 미네플리스 토론에서의 발언이었죠. 거기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장은 충격을 먹기 시작하면서 도화선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번 주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5.5포인트 이상의 하락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라일 브레이너드가 한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은 이미 하락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시장에 대한 위축은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시장은 다 반영하고 있고 그 반영분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아직 하락이 계속 연속될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라일 브레이너드와 FMC 회의로. 여러분들 내용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냐죠. 지금 시장이 제일 큰 하도는 경기 침체가 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 침체는 미국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이머징 국가와 유럽이 먼저 오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약간의 조정폭. 이 조정폭은 지금 현재 5월 달에 있을 FMC에서의 금리 긴축에 대한 반영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FMC 1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FMC 회의 전에 이미 반영하고 FMC 날 때는 반등을 보여줬어요. 3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것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예방주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뭐 이틀, 3일 동안 5%가 빠졌는데 앞으로도 더 빠진다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지금 시장은 매크로가 너무 안 좋아요. 매크로 상황은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경기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전쟁, 그리고 유가 상승,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소비 심리가 조금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지금 냉정하게 따져보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만 빼고 나면 경기가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펀더멘탈의 확인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펀더멘탈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표, 시장에 대한 지표와 그리고 지금 현재 지표에서 나오는 고용률, 실업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는 유동성에 의한 장세보다는 실적 장세라는 거죠. 4월 달에 그래서 있을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 실적 발표로 인한 반등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올 거예요.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상황이었고 경기가 그렇게 불이 붙었을 때도 분명히 경기 침체는 짧고 길게 한 번씩 왔습니다. 지금 현재 분명히 또 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좀 국내 증시를 뉴스를 본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에 봐야 되는 게 자,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있었죠. 77조 매출에 순이익이 14조 7천억이 나왔어요. 근데 삼성은 일단 안 좋습니다. 일단 안 좋은데 자, 세계 10대 기업이에요. 전 세계 10대 기업이 나스닥에 다 포진대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전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도 77조의 역대급 매출이 나왔는데 그 나스닥에 되는 빅테크 기업과 그 여러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나올 리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1월 달 1분기가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고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에 의한 실적 반영. 그러면서 다시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를 여러분들이 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지금이 아니라 연준에서 지금 연준 회의록에서 그리고 라일 브레인더가 먼저 예방주사를 놓고 그 다음날 연준에서 FMC 회의록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QT가 시행되고 QT를 시행한다는 것이 한 달에 114조입니다. 95억 불이니까요. 상한선이 없다라고도 얘기하죠. 거기서 충격을 먹고 지금 현재 그걸 반영하고 있다. 증시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예방주사를 먼저 브라이너가 한번 주었고 그리고 FMC 5월에 있을 FMC 회의에서의 발표보다는 회의록에서 이미 한 번 더 예방주사 2차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공포에 질려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QT를 진행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0.5bp 2번, 3번 한답니다. 하고 나서 2, 4분기 실적 발표. 실적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업은 실적입니다. 우리는 증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실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하일드 스프레드라고 제가 한번 지표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하일드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면 부도가 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성장이 멈추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장은 기업 실적이 튼튼하고 여러분 성장을 뭘로 봐야 되겠어요? 성적에 대한 지금 시장의 성장이 아직 튼튼하다. 뭘로 판단해야겠습니까? 고용이죠. 그래서 연준도 고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과 그리고 기업 실적. 그 두 가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고용은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고용이 좋습니다. 50년, 60년 이래 최고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나쁜가요? 나쁜 거 아니죠. 그리고 기업 실적.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업 실적은 정말 좋게 나와요.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 삼성이 주가 상승률은 사실은 꼴찌랍니다. 제일 꼴찌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이 정말로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내 시장 얘기고 해외 증시로 돌아간다면 지금 현재 모든 빅테크 기업과 세계 최상위의 기업들이 몰려있는 나스닥이 기업이 실적이 나빠진다, 성장이 멈춘다라고 하면 보려고 그러면
제가 우리가 이 얘기, 경기 침체가 진짜 올까요? 지금 오고 있나요? 라고 얘기할 때는 고용이 실업률이 늘어나고 고용이 줄고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왔을 때 그때 얘기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과거에 마이클 버리라고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마이클 버리가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때 최고의 영웅의 히어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인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2008년도가 어닝 쇼크가 올 거라고 맞췄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006년도부터 존버한 겁니다, 여러분. 2년 존버한 거예요, 2년. 정말 페인같이 2년 동안 존버 이후에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영웅이 되고 부자가 된 거지 그거를 맞추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그리고 뭐 달러가 상승이고 원유가 올라가고 원유 올라가나요?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정세로 찾아가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원유도 분명히 여러분들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유 부분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율인데 인플레이션율은 여러분 고용에 대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상승분이에요. 그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현재 시장의 펀더멘탈이에요. 시대가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이 전체 뭐 한 가족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죠? 글로벌화되어 있고 그러면서 글로벌로 세계화되면서 물건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다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좀 변하고 있다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다. 금리가 고금리로 넘어갈 거고요. 고금리 시대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제품 가격 또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를 지금 현재 매크로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경기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금리가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린다 그러면 은행에서 1년 정기 적금을 주는데 이자 6%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주식 하시겠습니까? 만일 저라면 주식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좀 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 시장이 조금 위축은 된다는 거지 거기 경기 침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 침체가 와서 뭐 주가가 폭락을 올 것이다.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릴 것처럼 최대한 3,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얘기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지금 5월 달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 대한 것은 연준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소통 구간이다. 포워드 가이던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해 나갈 겁니다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조정이고요. 조정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다음 주까지 조정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부분은 혹시라도 어닝 쇼크가 온다면 그때는 조금 한번 더 긴장해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볼 때 1, 2, 3월 달에 실적이 경기가 정말 안 좋았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았습니다. 분명히 좋았어요. 전쟁이 있었지 않냐? 2월 말에 시작해서 3월 달이에요. 그때 전쟁이 났다고 해서 뭐 시장, 기업들이 어려웠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유, 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공급망에 대해서 그리고 원가 앞으로 2, 4분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유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유가 상승분에 대한 기업 이익률에 대한 하락분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는 조금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1, 4분기는 분명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5월 FOMC 이후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금리 인상 그리고 QT를 이렇게 시행한다는데 QT도 상한가 없는 95억 불을 하겠답니다. MBS 350억과 그리고 회사 국채 600억. 2017년, 18년도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금리 인상 마무리 이후에 500억 달러가 상한선이었어요. 근데 시작을 2배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파적으로 그리고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겠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반영될 겁니다.
여러분. 반영되는 부분이고 반영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 그리고 스프레드 하이힐드가 지금 현재 잠깐 반등 찼다라는 부분 여러분. 그러면서 증시가 조금 현재 하락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부 지출인데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요 표를 보시면 돼요. 요 표를.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꺾이겠습니까? 쉽게 안 꺾인다는 거죠. 꺾일 추세. 우리는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이것도 기술적 분석 나눴을 때 198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이 없던 시대를 꾸준히 살다가 지금 반등을 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금리 인상 1, 2 때렸다고 해서 바로 꺾이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점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본다 그러면 맵을 한번 볼게요. 맵을 보면 S&P 500입니다. 제가 맵을 봤는데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시장이 안 좋았느냐를 한번 따져본다면 지금 현재 기술주와 빅테크 부분은 굉장히 일주일 동안 하락폭이 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밑에 부분 보면 뭐 건강, 그죠? 헬스 부분이나 그리고 소비자 부분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뭘 얘기할 수 있느냐? 금리 인상? 알고 있어. 금리 인상 하기 때문에 빅테크와 성장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이 부분이 떨어짐으로 해서 지금 나스닥이 S&P가 하락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뿐이지 밑에 하위 부분 보시면 딱 일주일치입니다. 일주일치 보시면 딱 나눠보면 금리 인상은 하는데 우리는 아직 체력은 건강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자, 그리고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이번 주 어떻게 했느냐. 전 세계에 보시면 일주입니다. 일주일. 지금 전 세계 증시를 다 보시면 뭐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거 먼저 보죠. 우리나라는 많이 진짜 선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선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원해야 됩니다. 선방하고 있고 대만 뭐 3.5%, TXMC 뭐 반도체 부분 세계 1위인 TXMC 여전히 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 선방하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농산물 부분 지금 계속 추가 상승 중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직은 금리 인상에 대한 예방주사 맞고 있는 부분, 조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1주, 2주 정도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먼저 선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락분이 좀 깊다고 해서 경기 추진처럼 바로 연결되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 매크로 상황이 안 좋은 거 뭐 그거 이미 다 알고 반영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FMC 회의에 대한 회의 내용 QT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언제 얼만큼의 양이었죠. 기간과 양이었던 겁니다. 이미 그럼 기간과 양이 나왔으면 불확실성이 해소해요. 1월달, 3월달 FMC 이후 상승한 것처럼 지금 그 부분 그리고 빅스텝 0.5bp를 몇 번 하겠느냐. 계속 반복할 수 있다. 그래? 뭐 한 번, 두 번까지는 우리가 인정했으니 3번 하는 것만 보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 3번 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실적 발표 이미 나올 거니까. 자, 실적 발표가 여러분들이 하나 좋게 생각해야 되는 게 2006년도부터 16회 이상 실적 16년 동안 2012년도 한 번 빼고 4월 달은 다 증시가 상승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상승이었어요. 16번 중에 한 번 빼고. 그러니까 뭐 2012년도 한 해만 연봉으로 잠깐 주춤했다 뿐이지 다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 그게 좀 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받쳐주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4월 달은 양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 확률적으로 봐도 꼭 그 달이 그게 뭐 지금까지 한 번 연봉이었는데 두 번째가 이 달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적은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리고 다다음 주에 보면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다다음 주부터는 실적 발표가 나갈 거예요. 실적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네. 17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차피 실적 발표가 없고 금요일 날 또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3월 달 셋째 주부터는 실적 발표가 계속 연결될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은 펀더멘탈을 조금 주시해야 됩니다. 기업의 펀더멘탈과 그리고 현재 전체 시장, 우리 해외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을 조금 더 확인하는 시장으로 그리고 실적 위주의 시장으로 우리는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장 아직 괜찮습니다. 라고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라엘 브레이노드가 원래는 시장에서 좀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 이 인물의 입에서 조금 매파적인 이야기들 나오니까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공포심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 뭐 시장이 예측을 못했던 부분도 아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선반영되면서 또 국내 증시는 또 잘 버텨주기도 있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조금 더 이 투자의 포인트를 맞춰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이 지금 오늘은 또 지금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일 이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팻말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또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왜 매도 의견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감망하시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일봉입니다, 여러분. 일봉 보시면 도지마감이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시장이 굉장히 혼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쌍도찌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현재 시장은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그림을 봤을 때 주봉입니다. 주봉상 지금 이번 주는 오늘은 양봉으로 전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저는 음봉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시장,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적인 하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매도에 대한 관점에서 가져가시고 그거를 좀 기술적 분석으로 크게 분류해서 좀 나눠 설명드린다 그러면 굉장히 좀 기술적인 스킬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자 그렇다면 오늘 당장 음봉이라는데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현재 딱 중심 구간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딱 중간에서 놀고 있어요. 보합권입니다. 어제도 제가 보합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노란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보합권입니다. 여러분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하방에 대한 강력한 조정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보합에서 위아래 흔들다가 빠질 가능성이 커요. 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 계속 빠지고 어제 이후 오늘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가를 오늘 조금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딱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진폭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중심 가격은 딱 여기죠. 자, 제가 볼 때 96.70 상방에서 열렸을 때 98불까지는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이 만일에 95.88 이하로 조정폭이 내려갔을 때는 오늘 계속적인 하방에 대한 포지션으로 이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지금 구간에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구간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만일 투자를 오늘 지금 당장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감망할 것 같습니다. 감망을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최소한 여러분들 틱 차트입니다. 틱 차트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를 진입에 대한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진입에 대한 포지션, 상승이냐 하방이냐에 대한 진입,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먼저 따졌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차트라고 설명드리는데 제가 오늘 만일에 상방으로 제가 저점을 못 밀고 95.84를 못 밀어내는 상방에 대한 포지션. 지금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 구간입니다. 일봉상 딱 중간이에요. 위아래 계속 혼조를 보일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혼조 이후 방향성은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자, 매도에 대한 관점은 95.80을 이탈하였을 시 따라가는 매도의 전략과 그리고 97.80을 돌파하였을 시 그 위 상단에 대한
할인값. 그러면서 조금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98.80. 그러나 97.80과 98.80은 100틱이에요. 100틱. 예전 같았으면 지금은 워낙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짧은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 말고 과거 예전의 시장은 하루에 진폭이 100에서 150틱 정도의 진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100틱은 절대 작은 건 아닐 거예요. 이 구간에 대한 상승값만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일 관련된 투자 전략을 좀 짚어봤고요. 오일도 참 지금 이슈 많은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이 다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나 싶었는데 지금 오늘은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 챙겨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자, 마스터님, 어떤 이슈들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제가 이번 주 유가 전망 PPT 조금 준비했거든요. PPT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몇 가지만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가는 여러분들도 이제 알다시피 이제 로이터 신문에서 조금 좀 빼온 건데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수요입니다. 유가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게 유가죠.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게 유가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상하이 봉쇄죠, 여러분. 삼성증권 리서치에서 지금 보고가 나온 게 어젠가 나왔습니다. 중국 상하이는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더 봉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볼 때도 한 2주 이상. 왜? 뉴스를 좀 뜯어보다 보면 지금 오미크론이 과거 지금 역대급 제일 크게 위험하게 지금 상하이에서 중국이 대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게. 왜냐하면 확산세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전면 봉쇄입니다. 지금 현재 상하이 항에 선박되어 있는 선박된 배 수가 300척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저번에 미국 물량 대란이 왔을 때 선박되어 있던 배가 공급 셔티지가 나왔을 때 그보다 지금 더 많이 선박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도로에 차들이 다 줄 서 있대요. 왜? 검사를 받고 들어가서 선박에다 짐을 싣고 내리고 하면서 운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유가가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상하이가 지금 전체 중국 국내 GDP를 3.8%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체 GDP 그 연결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 대한 도시, 상하이와 연결되어 있는 인근 지역의 도시 몇 군데만 따져도 장수성이나 저장성 등에 대한 그런 몇 가지 지역만 따져도 중국 GDP의 25%가 다른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멈춰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지금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유가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의 측정인데 쉽게 얘기하면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많이 줄었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공급 또한 러시아 300만 배럴이에요. 여러분, 300만 배럴. 800만 배럴, 300만 배럴 정도의 부족분이 나온답니다. 지금 이 방축류만 따져도 계속 방축을 하는 그 역대급의 방축류를 쏟아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다 좋다 이거예요. 유가가 떨어지게 저도 좋습니다. 기름값도 싸지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과연 이 XPR을 시행하는 게 이 시국에 지금 당장 현재 XPR 푸는 게 과연 유가 하락에 대한 것만 미국이 책임지고 총대 메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란 거죠. 여러분, 어차피 미국은 3대 기름 수출국입니다. 세 번째로 커요. 산유국 중에. 그죠? 근데 미 방축류는 뭡니까? 산유국에서 뽑아서 저장해 놓은 겁니다.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쌀 때 팔고 있는 겁니다. 미국만 이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이 굉장히 큰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유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미국이 미 방출류를 1억 8천만 배를 푸는구나. 그리고 현재 IE에도 6천만 배를 풀고 있구나. 좋습니다. 근데 미국은 산유국이에요. 3대 기름 팔아서 또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채워 넣으면 돼요. 다시 뽑아서 채워 넣고 있고 그리고 좀 바이든이
정유업체에다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그런 거 없어요. 기름 더 뽑아라고 빨리 시행해라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린 정책으로 인한 자기가 정책을 내놓았던 걸 뒤집는다 그런 거 없어요. 기름 뽑아라고 난립니다. 올 11월 달에 투표해야 된대요. 기름 유가가 떨어져야 된답니다. 방충률 푸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국은 증산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신대요. 유가가 그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가가 조정분이지 1억 8천만 배럴 뿐만 가지고 지금 유가가 조정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증산하고 있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산하고 있구나. 자, XPI 발표 이후 주가 방출이에요, 여러분. 계속 뽑아낼 겁니다. 그리고 증산할 거고요. 유가는 조정될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하나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게 그러면 2주, 4주 후에 수요가 늘어나겠네요.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란 핵 합의입니다. 이란 핵 합의. 이란 핵 합의는 지금 이제 90% 진행된 것이지 이란 핵 합의가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아직 핵 합의 중입니다. 핵 합의 중에 지금 현재 만일에 2주, 4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핵 합의가 된다면 중국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모자란 부분, 공급분에 대해서는 이란이 분명히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하나 내세우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타결 조건은 혁명 수비대가 미국 외국 테러 조직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FTO, 외국 테러 조직. 이란 혁명 수비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뭐야? 그게 뭔데 그럴까라고 얘기하는데 군부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란에서는. 이것을 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놨느냐는 거죠. 핵 합의가 되면 지금 현재 우라늄 600mg인가를 3.16으로 줄일 수 있답니다. 농축액을. 그러면 핵을 만드는 위험에서 벗어나면서 중요한 것은 이란도 러시아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국 은행에 돈이 다 묶여 있습니다. 어차피 저것도 찾아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런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합의될 거라고 시장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딸리는 부분은 어차피 이란 핵 합의 이후에 그리고 분명히 10% 이상의 조정폭은 다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될 거, 왕충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유가는 90달러에서 방향성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겠느냐.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여러분 105불로 120불에서 보합권을 보다가 110, 100이 빠지면 어차피 안정적인 구간에서 90불 내외에서 90불 렌즈에서 계속 놀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다행히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계속 줄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공급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는 어차피 계속 조정되고 있는데 유럽은 조금 힘들어요.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린다 그러면 잠깐 창을 잠깐 닫을게요. 네, 지금 현재 제가 가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에너지에서 가스입니다. 천연가스, 내추럴가스를 보면 유럽은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열어보면 과거 역대급 최고가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은 조금 힘들 겁니다. 어차피 유럽은 좀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할 것처럼 가스 가격도 그러면 유가처럼 떨어질 게 아니에요. 유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천연가스에 대한 쇼티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천연가스 다행히 계절은 다시 따뜻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조정분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데 XPR도 있고 그리고 IEA에 대한 추가 방출까지 그리고 중국 수요의 둔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란 핵 합의에 대한 거의 90% 이상의 핵 합의에 도달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가 부족분 저는 그거는 이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미 다 반영되었고요. 시장에 다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만 이제 따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90불 렌즈에서 놀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장시간 유지될 것이다. 큰 반등은 못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럽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유럽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전쟁으로 인해서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유럽이에요, 여러분. 가스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상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 앞뒤로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기 침체는 제가 볼 때 이머징 국가보다 유럽에서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천연가스 뭐 다 해주겠다, 석탄을 어찌하겠다 하는데 유럽은 한동안 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유로 통화 보시는 분들이 유로를 보신다 그러면 조금 지금은 좀 하락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달러 같은 경우는 조만간 100불을 칠 것 같습니다. 원달러도 좀 차이 날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경제시장을 좀 더 크게 보시고 그리고 현재 시장 매크로도 조금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보시면서 펀더멘탈을 좀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정말 시장이 굵직굵직한 이슈들로 계속 점철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신 게 있어서 요거 하나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자, 써니님이 보내주셨는데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락세가 계속돼서 이어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하락세가 나타난다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까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80불에서 85불 레인지까지는 지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빠져요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당장 빠지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러나 조정, 하락폭에 대한 조정.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미 추세 하단을 이탈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도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전 저점에 대한 하락입니다. 94불이 이탈된다면 앞으로 85불과 80불대에 대한 레인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대한 이슈, 또 다른 이슈, 공급에 대한 큰 이슈나 수요에 대한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현재 시장의 흐름은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황에서 유가가 그렇게까지 떨어질까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지고 있고 단 조건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이죠. 95불. 이 레인지가 이탈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일 뿐이지 만일에 이 지지 라인 기술적 분석 전 저점입니다. 전 저점과 그리고 돌파하지 못했던 라인들 강한 저항대를 뚫으면서 급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급락을 주었는데 급등 이후 이 라인 기술적 분석에 봤을 때 이 라인과 급등을 주고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정말 급하게 떨어졌는데 딱 그 자리를 지지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이후 하락을 주는데 또 한 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는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라인이 이탈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는 거죠.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그래서 94불과 95불이다. 만일에 이 부분이 이탈되어 버린다 그러면 장기 이평에 대한 지지가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0불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미 하락분에 대한 조정은 다 나왔고 그리고 반등에 의해서 급등, 요런 큰 급등이 나오려면 큰 이슈가 하나 있어야겠죠. 핵을 쏜다든가. 핵 쏘면 다 죽는데 유가 필요 없죠. 그때는 필요 없습니다. 유가가 만불 가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슈가 또 하나 뭔가 나와야겠죠. 유가가 급등하려면. 그런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보다 더 큰 게 나올 지금 큰 이슈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정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그러나 시장은 생물입니다. 대응이죠. 어떠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확신보다는 대응으로 유추해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시장 분석이고 그리고 시장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가가 지금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하락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일단은 95달러, 94달러 선이 좀 지지가 되는지 여기에 좀 달려있긴 합니다만 8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해외님이 보내주셨는데 천연가스 가격 전망은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천연가스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천연가스를 보려고 그러면 솔직히 일본 가지고는 지금 현재 여러분 떨어집니다,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못 드려요. 왜냐하면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주봉으로. 현재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러분. 가스를 우리가 거래를 거의 잘 안 하고 차트를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 거예요. 오, 천연가스가 저렇게 가격이 올라갔었어. 역대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최고치. 물론 뭐 요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때는 이미 뭐 지나간 얘기. 2008년도 요때는 다 높았어요.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뭐 가스 전체 난리였던 시기고 그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조정폭을 긴 시간 30년, 40년 동안 바닥권에서 계속 놀고 있던 게 그 이후로 지금 현재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강한 상승세가 꺾이겠느냐?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정은 좀 주겠죠. 조정은 좀 주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글쎄요라고 전망치를 내놓기가 좀 힘듭니다. 추상적인 계속적인 상승은 분명히 시장 기본적 분석에서 그리고 시장 매크로로 봤을 때 충분히 크게 열려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종식이 돼야 되죠. 유럽은 러시아에서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안 판대요. 막는답니다. 그러면 유가는 가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은 3분의 1로 줄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종식이 되어갈 때는 분명히 그때부터는 급한 하락폭을 보여줄 겁니다. 러시아가 만일에 잘못했어요. 나 루블 안 받을게. 이 말이라도 한마디. 그래서 펀더멘탈. 지금은 시장 한 품목에 대한 펀더멘탈을 정말 주시하면서 투자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단기적으로 너무 짧게 혹은 추상적으로 그럴까 저럴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동하듯이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시장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펀더멘탈에 집중하시면서 시장 이슈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는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 좀 가신다 그러면 아마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쓰셔도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조롭게 생각하되 내동으로 투상적으로만 대응하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새 시장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옆에서 귀동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이 명확하게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크게 중요한 거는 시장 좀 더 크게 바라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시간이 또 어느덧 이렇게 금방 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려 봅니다. 제가 오늘 뭔가 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상 다 설명드리지 못해서 요약만 짧게.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날 출연하다 보니까 일주일 그 전에 있었던 시장 요약과 그리고 향후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까지 좀 짚어드리려니까 좀 둘 수도 없고 좀 굉장히 좀 바쁘게 시간이 갑니다. 노란톡이 들어와서 가지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의견을 내주시고 그러면 바로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시장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소통하시면 앞으로 시장 읽어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대응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든든하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일단 받는 사람 번호예요. 문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자,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주말에도 이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강연 준비를 해놨는데요. 오늘 출연한 골드도치 마스터님이 일요일 낮 1시에 단기 매매 총정리,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의 보조지표 활용 3탄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거고요. 또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는 선견 마스터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실전 매매 끝판왕 이평선 매매 기법이라는 주제로 무료 강연해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덧 방송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다시 손자의 앵커 돌아오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한밤의 부동산 플러스로도 또 다시 돌아오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